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2023년도 1회차 CBT 필기시험의 출제 경향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또 이 신유형의 문제들 출제가 되었죠. 이런 문제들을 몇 문제 뽑아다가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목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1과목 소방원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원론에서는요, 제가 총 3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 3가지의 문제가 끝난 다음,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기출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기압 상태에서 22도씨의 물 1kg이 소화시에 모두 기화가 되었을 때 이때 필요한 열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살펴보니까요, 킬로줄 형태로 출제가 되었어요. 소방 원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발했을 때 필요한 열량. 그래서 자멸이나 현열을 구할 때에 킬로칼로리 형태로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근데 이렇게 킬로줄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때 단서 조항을 살펴보게 되면 1킬로칼로리는 4.18킬로줄입니다. 라고 해서 딱 이 단서 조항만 주어져 있고 물에 대한 증발 자멸이나 물에 대한 비열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그 물에 대한 비열과 증발 자멸을 이 1킬로칼로리는 4.18킬로줄입니다. 라는 요 조건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우고 있는 값, 물에 대한 비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킬로칼로리로 외우고 계시죠? 1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의 비열을 킬로칼로리에서 킬로줄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킬로칼로리를 킬로줄로 바꾸려면 4.18배가 커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4.18배가 커지겠습니다. 4.18 킬로줄 per 킬로그램 도시도 되고요. 켈빈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비열의 의미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그러니까 온도 차를 나타낼 때의 도시이기 때문에 켈빈이나 도시나 이 차이값은 어차피 똑같죠. 켈빈으로 치환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물의 비열을 킬로줄 단위로 변환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의 증발 자멸. 즉 기화 잠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외우고 계신 값이 뭐죠? 그렇죠. 539죠. 539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역시나 킬로줄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 539에다가 4.18을 곱하게 되면 킬로칼로리가 킬로줄이 되겠죠. 그래서 539 곱하기 4.18 값을 해주게 되면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 계산한 값이 얼마냐면요. 2253.02가 되겠습니다. 2253.02.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의 비열과 물의 증발 자멸을 킬로줄 단위로 둘 다 구해놨으니 이제는 요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에 요 22도씨의 물이 모두 기화가 되었다라고 했으니 22도씨의 물이 먼저 100도씨의 물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될 때까지 이 열량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서 물로 변했습니다. 근데 온도가 바뀌었죠? 바로 현열량 Q1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었습니다. 상태가 변했고 온도는 똑같죠? 바로 자멸이 되겠습니다. Q2. 자, 그러면 현열은 MC 델타 T로 구하시면 되겠고 Q2는요, MR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주게 되면 2579.06킬로줄이 나오겠고요.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가장 근사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출 변형이라 함은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대한 비열과 증발, 잠열이 킬로, 줄 형태의 단위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신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신유형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 중 물과 접촉 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문제만 봤을 때는 너무 일반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바로 이렇게 분자식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분자식이 의미하는 위험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면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NaClO3가 나왔는데요. 바로 요 염소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염소산 나트륨. 자, 염소산 나트륨이나 여기 O3가 아니라 O2가 붙어 있게 되면 염소산 나트륨이 되겠고요.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나트륨 모두 다 뭔가요? 그렇죠. 인류위험물이었죠. 인류위험물이고 인류위험물일 때에 있어서 무기과 산화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수소화가 가능합니다. 주수소화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죠? 이때 인은요, 수많은 동소체들이 있습니다. 황린, 정린, 흑린, 자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위험물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 있었죠? 정린과 황린이 있었죠? 이때 황린 같은 경우에는 삼류 위험물이었고요. 정린 같은 경우에는 2류 위험물이었습니다. 이때 둘 다 주수소화가 가능했죠. 바로 주수소화가 가능했다. 물 닿아도 문제 없겠네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는요. Na2의 O2가 되겠습니다. Na2O2? 여기 보니까 나트륨, 바로 알칼리 금속에다가 요 O2가 붙어있는 꼴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 알칼리 금속에다가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 무기과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또는 알칼리 토금속 있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것들, 그런 것에 이렇게 O2가 붙어 있어도 바로 무기과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요 나트륨 대신에 여기가 칼륨이 들어와도 되겠죠. 칼륨 K2O2도 바로 무기과 산화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산화 나트륨의 경우 바로 무기과 산화물, 인류 위험물인데요. 이 무기과 산화물은 절대 물 뿌리면 안 돼요. 주수소화 금지입니다. 왜였죠? 물 뿌리게 되면 산소가 발생을 했죠. 이때 산소는 조연성 가스, 그래서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 뿌리게 되면 이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TNT 보도록 하겠습니다. TNT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니트로톨루엔, 바로 오류 위험물 폭약에 사용되는 것이었죠. 이때는 다량 주수를 해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 위험물 주수 소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셔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우리가 원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화학식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공부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입니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3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출 변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고요. 이때 이 선지들이 소방 원론에서 그간 출제가 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에서 이 선지를 조금 합해 놓은 꼴이 되겠습니다. 어떤 짜집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이때 분말 소화약제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선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차고 주차장에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겠죠. 그쵸? 요 3종 분말은요, 차고 주차장의 적응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선지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소화를 나타내는 분말의 입도는요,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입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입자의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에서 30 정도가 되게 되면요,
최적의 소화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CDC 요 소화약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CDC 소화약제가 뭐였죠? 그렇죠. 포랑 또 약제, 요 분말 약제랑 섞은 요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었죠. 정확히는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포가 나오는 구멍이 따로가 있고요. 여기 분말이 나오는 구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포는 어떤 포를 사용했죠? 수성막포. 이때 분말은요. 제3종 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제1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바로 3종 분말이 되겠고요. 3종 분말은 다몽색, 핑크색으로 착색이 되어져 있죠.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해서 답은 1번 너무너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지만 나머지 선지들이 볼만한 선지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원론이 다 기출에 관한 이 세 가지 문제 제가 가지고 온 게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원론이 그간 이제 출제되었던 방향성이 보통은 요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신유형의 문제는 한두 문제 낑겨서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원론도 조금 요 기출 변형 문제가 늘어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난이도가 상향되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제2과목 소방 유체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유체역학은요, 좀 미리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말 문제도 그렇고 신출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좀 탄탄히 하지 않으시고 문답 형태로 준비를 해 가신 분들은요, 아마 틀린 문제가 굉장히 많았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제가 딱 세 문제를 또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 기출 변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로에서 관마찰에 의한 손실 수두가 속도 수두와 같게 될 때의 그때의 관로의 길이는 약 몇 미터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관의 지름이 400mm라고 했고요. 그리고 관마찰 계수 F값이 0.04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수두랑 속도수두랑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요 손실수두 먼저 식을 써볼게요. 관마찰 계수가 주어진 걸 보니 우리는 어떤 식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달시 공식이 떠오르시죠? 자, 손실수두를 구하는 공식은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 속도수두가 서로 같게 될 때라고 하죠. 자, 속도수두는 어떻게 되나요? 2G분의 V의 제곱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자,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띵띵 속도수도 날아가니까 소거가 되니까 F 곱하기 D분의 L은 1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L. 요 관로의 길이였습니다. 그럼 L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자, F랑 D를 넘기겠습니다. F 넘어가니까 F분의 D가 되겠네요. 우리는 요것만 풀어주면 끝나요. 자, 결국 F 같은 경우에는 관마찰 계수 0.041이었고요. 그 다음에 D값, 관의 지름 400mm죠. 근데 요 자리 무슨 자리인가요? 메타 자리죠. 그러니까 400mm가 아니라 바로 0.4m 형태로 들어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9.756m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9.756이랑 가장 가까운 근사치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기출 변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질 때의 관로의 길이를 물어보지 않았고, 이전에는 뭐 손실 수두만 가지고 물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이때는 하나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고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문제를 살짝 변형시켰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론을 탄탄히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문제는 좀 쉽게 맞히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신유형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문제인데요. 이 말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답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좀 쉽게 답은 고르셨을 텐데 나머지 선지들이 조금 아리까리 하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체 형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먼저 1번, 점성계수는 온도에 비례한다. 맞는 선지일까요? 좀 아리까리하죠. 세모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유체는 점성으로 인하여 유동 손실이 발생된다. 맞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는 선지였기 때문에 답은 2번 쉽게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점성 계수는 온도의 함수이며 요거 잘 모르겠어요. 그쵸? 아리까리 하고요. 그 다음 단위는 포화즈를 쓴다. 포화즈의 단위는 점성계수 뮤였습니다. 그쵸? 점성계수 뮤에 대한 단위가 포화즈였죠? 여기서 땡 틀렸네. 그래서 3번 틀렸구나 라고 넘어가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체의 점성은 주로 분자 간의 결합력 때문에 이 응집력 때문에 생긴다? 땡 틀렸죠? 이때 기체의 점성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액체에 대한 점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땡 쉽게 고르셨을 거 같습니다. 자, 그럼 명확하게 1번은 왜 아닌지, 3번은 왜 아닌지 한번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은요, 4번이랑 연관지어서 볼 겁니다. 자, 기체일 경우, 액체일 경우. 자, 기체일 경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점성은 어떻게 되나요? 자, 기체일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와 분자 간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요. 자, 그러면 충돌을 많이 한다, 마찰을 많이 한다. 자, 마찰을 많이 한다, 이꼴은 그렇죠. 점성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점성과 마찰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즉 점성이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는요. 액체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분자 간의 응집력, 결합력이 살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요 점성은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응집력이 작아짐으로, 분자 간의 응집력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바로 점성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기체일 때랑 액체일 때랑 점성이 온도가 증가했을 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계수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때 X축이 온도, 그리고 Y축이 점성계수 뮤, 비스코시티라고 보면요. 이때에 요 액체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액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요 점성은 같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요. 요게 지금 액체일 때. 자, 그리고 기체일 때는요. 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점점 미미하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 점성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체일 때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하나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점성 계수 보도록 할게요. 자, 동점성 계수는요, 온도와의 함수 땡 틀렸습니다. 이것은 액체에 있어서는요, 온도의 함수가 맞겠지만 요 기체까지 같이 보게 되면요, 온도와 압력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3번에 온도의 함수이며 라는 말도 단서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얘도 땡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말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 한번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3번 신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유형 문제는요, 문제 자체는 처음 출제된 것이 맞지만 이것을 신유형으로 봐야 될까, 기출 변형으로 봐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 문제로 많이 풀어봤던 것이 이런 식으로 비율을 묻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기출 변형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지만 초심자분들이 보셨을 때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좀 신유형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같은 요 4분원이래요. 그때 요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니까 요 부분이 R값, 얘도 요 부분이 R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모양, 이 4분원 모양의 두 수문 AB와 CD에 작용하는 단위 폭당 수직 정수력, 즉 수직 정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력에 있어서 수직 분력을 확인해봐라 라는 것이죠. 수직 분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크기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수직 분력에 대한 크기의 비. 단, 대기압은요, 무시할 것이고요. 물속에서 A와 C의 압력은 서로 같습니다. 자, 이 A점과 C점의 압력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수직 분력을 구할 때 있어서는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감마 V였죠. 이때 감마 V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곡면 있죠. 이 곡면, 이 곡면 연직 상방향에 있는 유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 폭당이라고 했으니까 폭을 1m로 제한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m, 폭이 1m인 겁니다. 이때 요 지금 4분원에 대한 기둥 있죠? 이것에 대한 바로 무게, 그게 바로 수직 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 있으니까 요 감마 물이 될 것이고요. 부피는요. 이 4분원에 대한 기둥의 부피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아, 요게 바로 첫 번째 얘를 1번이다 라고 치면요. F1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이 단위 폭당이라고 했으니까 1m의 폭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m의 폭으로 그려놓고요. 이때 물은요, 이쪽에 차 있어요. 그때에 요 곡면에 작용하는 수직 분력을 한번 구해봐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곡면 연직 상방향에 실린 액체가 없을 경우 그때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이 곡면 연직 상방향에 가상의 유체가 있다. 이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물, 요 유체랑 똑같은 유체가 차 있다라고 우리가 요 생각을 하고 요 가상해서 상상해서 이때의 요 지금 4분원에 대한 액체의 무게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겠죠. 여기에 지금 물이 차 있다라고 보고 4분원에 대해서 요 4분원의 기둥에 대해서 바로 감마 V, 무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F2도 감마 V인데 이때 감마 똑같은 유체로 보고 물이라고 보고요. 이때 V 값은 뭐가 됩니까? 바로 4분원에 대한 부피값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어때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B는 어떻게 되겠다? 1대1이 되는 겁니다. 답은요.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저랑 같이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탄탄히 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풀지 않아도 바로 답으로 가서 2번 착 고르고 그냥 1초 컷으로 문제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좀 탄탄히 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냥 문답 형태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렇게 하면 총 3가지의 문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관련해서도 요 절대 압력으로 P1 부분이 주어져서 이렇게 좀 기출 변형 문제가 하나 또 출제가 되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신출 문제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여요. 기출 변형도 많고 또 신출 문제도 많고요. 말 문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력학 파트에서도 말 문제가 좀 새로 신출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약 7문제 이상이 다 기출 변형 신유형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유체역학에서 좀 고득점 하신 분들은 요 이론 파트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꽈락도 간신히 넘기거나 그렇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는요, 우리 민정쌤이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어서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관계법규는 정말 큰 이슈가 있습니다. 법이 분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2022년도 12월 1일에 법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 2023년도 1회차 때부터 그대로 출제가 될까 싶었는데 정말 그대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형 문제 보시면은요, 당연히 우리 매년 매 회차 벌금 및 과태료 문제,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에 대한 문제는 정말 항상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구나 단어를 살짝씩 변형시켜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추가된 사항에 있어서 그 추가된 사항이 보기에 그대로 넣어져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변경 사항에 있어서도요, 곧바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방기술자의 학력, 경력에 따른 기술 등급도 우리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출 문제 보시면은요, 소방력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관연도 8개년 동안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이들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법이 분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 따라서 문제 지문 자체에 소방시설법이다 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도 두 가지 우리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카두투미라고 한 번에 외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해서 카두투미. 근데 얘네가 쪼개졌습니다. 카펫과 두께 2mm 미만인 벽지 대신 종이 제외라고 분법이 되어서 얘도 그냥 쪼개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3번 보기 보시면은요, 원래 전시용 합판과 섬유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목재 또는 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왔어요. 얘가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신유형의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 변경해야 되는가? 250mm입니다. 250mm를 초과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배울 때 이론에 괄호에 단 뒤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로서 뒤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고 보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틀리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250mm를 초과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2회 위반했대요. 자, 우리 첫 번째 위반하고 두 번째 위반하고 세 번째 위반했을 때 100, 200,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개정이 되면서 몇 회 위반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냥 싸그리 다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얘가 2회 위반이 아니라 3회 위반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개정된 사항을 모르셨던 분들은 당연히 300만 원을 찍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300이 아니라 몇 회 위반했든지 다 200만 원이다. 따라서 정답 2번에 2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중 중급 기술자의 학력, 경력자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얘도 우리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곧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전부 다 369 순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258로 바뀌었습니다. 중급 기술자. 따라서 석사학위 2년 이상. 얘가 정답이에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혼자서 법을 공부를 하시기에는
잘 못 따라오실 것 같더라고요. 강의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미 그 공부하는 도중에 법은 개정이 되고 또 새롭게 시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강의는 제가 바로 개정될 때마다 정오표랑 강의 도중에 자막으로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 사항들과 더불어서 우리 질문 톡톡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법 공부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3과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의 신유형 문제 잘 파악하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4과목 기계구조 과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계구조 과목은요, 먼저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이 전반적으로 관연도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고득점을 하셨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때 이 신유형의 문제 제가 딱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유형 문제 1번입니다. 지하구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상이라고 해서 우리 2022년도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이원화가 시행이 되었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 화재안전 성능기준, 화재안전 기술기준이라고 해서 문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안전 성능기준상 지하구에 설치하는 연소방지 설비, 이 연소방지 설비의 송수구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죠. 자, 먼저 1번.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 설치하지 않을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송수구는 다 높이가 똑같았죠. 설치 높이 모두 다 같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송수구로부터, 자, 송수구가 있어요. 여기로부터 3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할 것. 자, 안내 표지인데 이 송수구로부터 3m? 3m면 꽤나 멉니다. 그쵸? 자, 3m가 아니라 1m가 되겠습니다.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할 것. 이 마지막 네 번째 선지가 조금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선지 때문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와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넘어가서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신유형 문제. 사실 이 2번 문제는요,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 좀 풀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그러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네, 괄호 채우기 문제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역시나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외에 부속 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골라라.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또 뭐가 있었죠? 보일러실. 자, 보일러실은요, 실기시험에서 꽤나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때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얼마? 그쵸, 25제곱미터였죠?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몇 단위였죠? 1단위였죠.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 확산 소화기. 자, 여기서부터가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바닥 면적 10제곱미터입니다.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10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자동 확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필기에도 그렇고 실기에도 그렇고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디귿을 많이 헷갈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필기에서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요, 실기에도 반영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확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기시험에서는 따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을 골라보자면 25, 1, 10 차례대로 골라서 3번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과목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특히나 소방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훌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유체역학을 준비할 때 있어서의 자세는요, 이론 내용을 좀 탄탄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관연도 문제의 문답 형태만 가지고 가서는요, 시험장에서는 좀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수치값들을 많이 바꿔서 냈고요. 그리고 단위도 변환을 시켰고, 또 이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됐다던가 조건을 좀 틀어놨다던가 라는 식의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으며 신출 문제도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 유체역학을 준비하실 때에 있어서는 이론 내용을 조금 탄탄히 준비를 해 가시면 좀 수월하게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1회차 CBT 시험에 관한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